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두 돌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2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유는 남편의 바람도 도박도 아니었어요. 주변엔 저처럼 기가 막힌 이유로 이혼한 사람이 없다 보니 다들 어디 사연이라도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요즘 남자들 치곤 다소 가부장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 손으로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본 적 없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레 하던 사람이었죠. 그게 왜 놀랄 일인지 인지조차 못하는 모습에 우리 연애는 시작도 전에 끝날 뻔했어요. 잘 되어가던 와중 제가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자 끈질기게 들러붙어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지더라고요. 지영아,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여름에 부산 놀러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연락하지 말자는데 너 같으면 납득하겠어? 말 그대로야. 내 생각에 너랑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애둘러 그렇게 말한 건데 내가 너를 이해시켜야 돼?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이유는 알아야겠어.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고칠 수도 있는 건데 무작정 그렇게 이별부터 말하는 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헤어지다니? 우리가 제대로 사귄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그냥 말하기 불편해서 말 안 한 거야. 눈치껏 그냥 내가 별로였구나 하고 끝내면 되지. 사람 불편하게 이렇게 해야겠어? 난 제대로 된 이유를 알아야겠어. 네 말대로 우리가 제대로 사귄 것도 아니라면 시작도 하기 전에 헤어진 이유를 말이야. 그때 남편은 너무 단호해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제대로 이유를 듣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때까지 괴롭힐 것 같았죠.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한들 누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겠어요. 서로서로 눈치껏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니 남아있던 정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너랑 만나봤자 결혼도 안 할 건데 왜 만나야 하지 싶어서 마음이 식은 거야. 결혼도 안 할 거라니.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단정해? 딱 봐도 각이 나오잖아. 결혼은 무슨 결혼?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하고 싶지도 않고. 너랑 결혼하면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야 하는 게 뻔한데 그 결혼을 내가 왜 해? 우리 엄마 아빠는 귀하게 키운 딸 남의 집 식모로 보내야 하는데 우린 부모님은 또 무슨 죄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부엌대기라니, 식모라니. 네가 그랬잖아. 여자는 결혼에 살림하며 애만 잘 키우면 자기 목 다 하는 거라고. 너는 라면도 자취하고 처음 끓여 먹어보고 지금도 밥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어머님이 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반찬이나 꺼내 먹고 산다며. 너랑 결혼하면 평생 내가 삼시세끼 차려내야 하는 게 뻔한데 내가 뭐하러 너랑 결혼해?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시간 아깝게 연애는 왜 하고. 아니 그게 뭐가. 그때 남편은 진심으로 당황해했습니다. 그게 남편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애를 키우는 거요. 그렇게 살아 잘 사는 부부도 많겠죠. 하지만 저는 요즘엔 부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일욕심이 있는 터라 결혼 후 가능할 때까지는 쭉 일하고 싶은 사람이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가는 과정에서 파악한 남편의 성향이 딱 그 60, 70년대 가장 같은 마인드라 안 맞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제 됐지? 나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잘 맞을 것 같은 여자 만나. 나이 적은 거 아니니까 처음부터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이야기하고. 지영아! 그렇게 이별 아닌 이별을 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 사람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새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이야기 좀 하자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거절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때 남편은 한참 머뭇거리다 제게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안 돼?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알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 그래. 구영아, 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뭘 하려고 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하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너를 다시 잡을 수가 없잖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뭐든지 할게. 나는 그게 우리가 헤어질 정도, 아니, 사귈 수 없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 남자는 가장으로서 돈을 잘 벌어오면 되는 거고, 여자는 남편 내조하며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면 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반대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나보고 네가 살던 대로 살라고 하면 절대 못 살아.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너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 그게 제일이라니까. 생각 많이 했어. 그냥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정말 나 진심으로 묻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여자도 네가 처음이야. 제발 기회 좀 주라, 어? 그때 남편은 진심 어린 호소를 했었어요. 솔직히 기대가 없었던 저는 일부러 무리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라면 말고는 주방에서 해본 일이 없다던 남편에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면 사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솔직히 칼도 한번 잡아본 적 없다는 남자가 그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그냥 던진 말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한식 자격증을 따오더라고요. 딱 1년만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그 마음만큼은 대단하다 싶어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자기 집에 초대하더니 7점판과 잡채, 된장찌개를 곁들인 한 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설마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그럼 내가 했지 누가 했겠어. 뭐 우렁각시라도 있을까봐? 내가 뭘 했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나 한식 조리 기능사 땄어. 너가 원하면 중식, 양식도 딸 수 있어. 저는 깔끔한 길이로 썰어진 7점판 야채들을 보면서 그 남자를 다시 봤어요. 설마 하니 그걸 해낼까 싶었거든요. 1년 뒤에 해봤는데 안 됐다 변명이나 할 줄 알았는데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싶어 사귀게 되었죠. 확실히 조리 기능사를 딴 후로는 요리에 재미를 붙였는지 종종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가끔 가다 여자가 라며 편협한 생각으로 꺼낸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지적하면 고쳐보려고 노력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겠어요. 그 노력이 가상해서 좋게 봐준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왜 그런 생각으로 자랐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정말 가부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떠다 먹지 않고 식사 끝날 때쯤 되면 시어머니께서 눈치껏 물잔을 대령했어요. 먹은 그릇 그대로 두는 것은 예산일이고 생선 요리를 먹으면 입에서 나온 가시는 식탁 위에 그대로 얹어 쌓아두는 분이셨죠. 저희 아버지도 옛날 분이시긴 하지만 청소기 미는 거나 쓰레기 처리 같은 건 본인이 하셨었어요.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는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저에게는 거의 문화 충격이었죠. 시어머니께서 고생 꽤나 하셨겠다 싶은 것을 넘어 가끔은 왜 저러고 사시지 답답할 정도였어요. 식혜는? 못했어요. 날이 덥고 너무 힘들어서. 날이 덥기는 선풍기 들고 종일 집에만 있는 여자가 덥긴 뭐가 더워. 밖에 나가봐. 땀 뻘뻘 흘리면서 등 허리가 다 젖도록 일하는 사람이 천진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집에서 편하게 앉아만 있는 여자가 식혜 좀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 이걸 보고 며느리가 뭘 배우겠어? 한여름에 엿기름 불려내고 전기밥솥도 아니고 불 앞에서 압력밥솥으로 식혜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내공으로야 시골도 아니고 식혜 정도는 별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어머님 몸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자궁 근종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는데 눈치 없이 수제 식혜를 고집하는 게 보기 좋진 않았죠. 그래서 다음번 방문 때 일부러 식당에서 파는 수제 식혜를 사들고 갔어요. 이게 뭐냐? 저희 집 근처 맛집에서 파는 수제 식혜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버님 식혜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이딴 걸 누가 먹으라는 거야? 파는 건 방부제, 설탕 덩어리인 거 몰라? 집에서 만드는 거나 식당에서 만드는 거나 똑같은 엿기름 내서 설탕도 넣고 만드는 거예요. 아버님 식혜 만들어 보셨어요? 식혜 만드는 거 보시면 절대 그런 소리 못 하실 텐데. 이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지. 당신이 게으름을 피우니까 며느리라는 것도 잔머리를 쓰잖아.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이 쓰였으면 손수 식혜를 해오지는 못할 망정. 뭐? 사와? 이게 진짜... 시아버지는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제가 사온 식혜를 그대로 싱크대에 다 부어버리셨어요. 그걸 보고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기가 막혀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만 보고 있고요. 시아버지가 식혜를 전부 털어내고 빈병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지고 가버리자 시어머니가 얼른 그 병을 주워들며 저에게 얼른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어머님이 힘들게 하신 음식이 있었는데 그걸 급하게 싸주시면서요. 어차피 네 시아버지 저 기분으로 나와서 먹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챙겨 먹어라. 너 동태전 좋아하길래 넉넉하게 했어. 냉동실에다가 올려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해동해서 먹으면 된다. 그냥 같이 먹어요, 어머니. 아버님 두고 저희끼리 먹으면 되잖아요. 아유, 아니야. 그냥 가. 어머니께서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난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며 저희 부부를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남일처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 돌아오는 길에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했죠. 아버님 해도 너무하신다. 어머니 고생하시는 건 전혀 보이지도 않으신가 봐. 아파서 그러신 걸 아시면서 배려 한 번을 안 해주시고 어머님은 대체 왜 같이 사시는 거야? 우리 엄마 같았으면 내가 진작 이혼시켰어. 뭐? 그럼 우리 아버지도 이혼 당해야 한다는 말이야? 솔직히 어머님이 이혼하자고 하셔도 아버님은 할 말이 없지. 우리 아빠 고생 많이 했어. 가장이라고 엄마 바깥일 한 번도 시킨 적 없고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하려고 불철주야 평생을 3교대 일하셨다고. 모르지. 어머님은 밖에서 일하고 싶으셨을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어머니 뜨개방 다니는 거 좋아하셨다던데 그것도 못 나가게 하셨다며 아버님께서. 그거야 아빠 점심 때문에 그랬지. 그것도 그래. 다 차려진 음식 앉아서 밥 푸고 국 데워서 드시면 될 걸. 굳이 어머님 앉혀두고 드시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파서 식사 안 하시는데도 아버님 밥 먹는 거 쳐다만 보고 있으시고. 그게 뭐야? 지영아, 집집마다 가풍이 다 다른 거야.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가풍이 있고 너희 집은 너희 집만의 가풍이 있는 거지. 그걸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아버지 이혼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악법도 법이라 이거구나. 난 악법은 따를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처신해. 글로 약간 다투고 며칠 냉전을 보내기도 했죠. 달라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란 남편이 시아버지만큼은 아니니 다행이었어요. 노력하려는 모습, 그걸로 시작된 관계라 남편도 자기 아빠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무엇보다도 대출받아 마련한 신혼집 원리금을 본인 혼자서는 절대 갚을 수 없으니 그랬겠죠.
아버님처럼 외벌이가 당연한 시대의 집값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부딪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최대한 아버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은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도 안 하시는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집은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에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라는 말은 눈꽃만큼도 들어맞지 않는 분이셨죠. 제사, 연락 문제에 이어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애는 언제 들어서냐고 난리더라고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애부터 갖는 게 본분을 지키는 일이지. 아직도 임신을 못했는데 넌 뭐가 그렇게 매번 당당하냐? 아이 계획은 구영 씨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당장 집 원리금 때문이라도 구영 씨 혼자서는 무리고요. 제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해야 구영 씨도 덜 힘든 거예요. 집값 때문이라고 하면 결혼할 때 한 푼도 지원해 준 게 없으니 혼자서 들리지도 않을 말로 구시렁거립니다.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버님께서 대놓고 자긴 나중에 하는 거 봐서 물려줄 거라고 하셨었거든요. 어머님이 자식들 덜 고생하게 조금이라도 좀 보태주자고 하는데도 1,000원 한 장 벌어와 본 적 없는 여편네가 쉰소리한다며 며느리 앞에서 무안을 주고요. 그런 일이 잦다 보니 솔직히 시댁 방문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참다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고 나서야 발길을 좀 줄일 수 있었죠. 그러다 결혼한 지 1년째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아버님께서 처음 한 소리가 이거였어요. 아들이냐? 아직 모르죠. 아들이어야 할 거다. 첫애는 자고로 아들이어야지. 애초에 시아버님 캐릭터가 있으니 장손 원하신다는 건 예상했지만 그게 겪어보지 않으면 또 대단한 스트레스더라고요. 갈 때마다 아들이냐 딸이냐 묻는 게 인사였으니 첫 손주가 딸이라는 소식에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대놓고 언짢다는 기색을 내비치며 첫 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터울지지 않게 바로 둘째 가지라는 말씀도 하셨죠. 아버님, 좀 서운해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딸이라는 이유로 별로 반기지도 않으시고. 그러게 누가 딸가지래? 아들이 먼저 태어나야 집안의 기둥이 먼저 서는 거야. 봐라, 우리 집도 구영이 먼저 태어나니 태연이 그게 오빠 말도 잘 듣고 집안 서열이 바로 서지. 저희 집에선 제가 첫째인데 저희 집 분위기 좋아요. 제 남동생도 저 잘 따르고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잘 살고요. 그렇게 말 한마디를 안 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제가 그 집에서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절 시댁 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눈 감아 주었어요. 시어머니도 별말 없으셨고 제가 그렇게 나서서 싫어하는 건 오직 아버님 뿐이었습니다. 네 시아버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니까. 너 몸조리나 잘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구영이한테 뭐든 사다 달라고 하고. 이참에 부려먹는 거야. 아버님 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은 뭐 부려먹지도 못하셨겠는데요, 뭐. 나야 뭐 그땐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니. 구영이도 보고 자란 게 있어서 네 시아버지 같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너 만나서 많이 변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어. 적어도 제 아버지 같은 이유로 와이프 고생시킬 일은 없을 테니까. 어머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구영 씨도 멀긴 멀었어요. 이래서 보고 자란 게 중요하긴 한가 봐요. 그래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저희 애가 또 딸이라고 하니까 더 안 그러려고 해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 정말 우리 아들은 너 만나서 참 다행이야. 애도 꼭 너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게 키워라. 나는 내 딸을 그렇게 못 키워서 지금도 그게 한이야. 태연이 저거 지 아빠가 한마디 하면
마음속에 그걸 다 담아두고 살아서 그런지 단단한 돌이 됐더라. 그러니 지금도 부녀 사이가 저 모양이지.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 때문에 아가씨가 고통받는 것 같아 미안해하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여리신 분이 아버님 같은 분과 살았을까 싶다가도 저렇게 마음이 약하니 아버님을 다 받아주고 사셨구나 싶었죠. 그렇게 출산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녁 먹으러 오라시기에 출산 전 마지막 방문이다 생각하고 갔어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던 핵폭탄 같은 문제가 터질 줄도 모르고요. 가면 늘 하던 말씀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좋고 아들을 낳아야 뭐가 어떻고 그런 소리라 또 그런 말이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용한 스님한테 가서 애 이름 지어왔으니 애 태어나거든 이걸로 해라. 네? 이름이요? 아버님, 아이 이름은 저희가 생각해둔 게 있어요. 애 이름 그렇게 짓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다 좋은 뜻을 담아서 애한테 복이 되고 길이 되는 이름 지어주는 거다. 너도 엄마면 자식한테 좋은 일이다 하며 받았어. 또 막무가내로 저러시는구나 싶어 마음이 꾹 다치더라고요.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싶어 대충 대꾸하다 아버님께서 주신 이름을 보던 저희는 뜨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첫 손녀를 위해 지어주신 이름은 바로 춘내였어요. 제가 지금 꿈을 꾸나 싶어 눈꺼풀에 힘을 주고 몇 번을 봐도 봄 춘에 올 내자를 쓴 춘내더라고요. 순간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요즘 세상에 여자의 이름에 춘을 넣는 부모가 어딨어요. 하윤, 서윤, 서아, 지유 이런 이름을 쓰는 시대예요. 이름도 시대에 따라 유행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건데 아버님 세대나 쓸 법한 이름을 가져오셨으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버님, 춘내라뇨. 세상에 지금 태어나는 애한테 이런 이름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겠어요. 남들이 다 욕해요. 뭐? 이런 이름? 이 이름이 뭐가 어때서? 남들이 욕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거지. 이 이름을 써야 네 뱃속에 애가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데 부모가 그런 소리 듣고도 안 쓴다고? 어차피 이름에 붙은 의미야 전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지금 흔히 쓰는 이름에도 좋은 의미가 많은데 굳이 왜 오래된 이름을 줘요? 저는 우리 애한테 60, 70년대나 쓸 것 같은 이름 붙여주고 싶지 않아요. 잔말 말고 그렇게 지으라면 지워. 남들은 100만 원씩 주고 짓는 이름 시아버지가 지어다 줬으면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 이런 이름? 이런 이름? 아버님은 얼굴까지 붉히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요. 첫손녀 이름 지어주고 싶은 마음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그 이름을 이해합니까? 물론 저는 춘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지어주고 싶은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줘도 할아버지보다 엄마가 몇 배는 더 불러줄 이름인데 그걸 왜 시아버지가 결정하나요? 더군다나 제가 이름에 그렇게 민감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은 윤지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저는 학창시절까지 윤옥분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시아버님과 같은 이유로 고집하신 이름이었대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제 이름이 남들과 다르게 촌스럽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후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친구들 이름은 지혜, 세정이, 현주 그런 세련된 이름이었는데 저 혼자 옥분이었던 거죠. 질 나쁜 애들은 괜히 제 이름을 두고 비웃는 일도 있었어요. 푹 옥분이래. 야, 나는 무슨 담탱이 이름인 줄? 92년생 아니고 62년생 아니야? 그래도 그 시대 이름치곤 꽤 고생 덜하고 산 이름으로 지어주시긴 했다. 옥자 들어가니까 되게 귀한 이름 같잖아. 양분이나 향분이었으면 어쩔 뻔.
그러다 보니 집에 가서 이름 좀 바꿔달라고 울기도 엄청 울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꽤 다정하고 너그러운 분이셨는데 이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고심 끝에 주신 선물이라며 살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참으라고 했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특히 학창시절에는 매일같이 불리는 이름인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개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로 처음으로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2달 정도 연락도 하지 않고 산 적도 있죠. 지영이란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고 사소한 스트레스도 없이 잘 사는 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그제야 미안했다 사과하시더라고요. 이름에 민감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성이 또 방씨예요. 이름이 구영이다 보니 방구영. 학창시절에 놀림받기 딱 좋은 이름이었죠. 유치원 때부터 붙은 유치한 방구라는 별명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남편 어렸을 때 친구들은 지금도 남편을 야 방구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부모 욕심에 이름을 짓는 건 아이에게 또 다른 형태의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아이 이름만큼은 가능한 평범하게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춘내라뇨. 성까지 붙이면 방춘내가 되는 거예요. 여자애한테 그렇게 드센 느낌의 이름을 주면 학창시절에 괴로워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남일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는 표정은 무척 심란했고요.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저희의 이름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이름으로 하기만 해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정 그렇게 그 이름을 원하시면 성씨는 제 성으로 할게요. 뭐? 방춘내보다는 윤춘내가 더 낫잖아요. 그럼 윤춘내로 살게 하겠다고요. 그럼 되겠어요? 방씨 자식을 왜 윤씨 자식으로 살게 해? 이게 미쳤나 진짜? 이게요? 며느리한테 지금 이게라고 하셨어요? 네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방씨 자식한테 윤씨성을 준다는 개 같은 법이 어딨다든. 목에 성씨 따르는 거 가능해요. 그 부분도 혼인신고 전부터 구영씨랑 합의한 상황이고요. 둘 다 욕심내지 마세요. 방씨를 선택하시든 춘내를 선택하시든 하나만 하시라고요. 솔직히 아버님께 선택권을 드린 건 아니었어요. 제 딸이 절대 춘내가 될 일은 없었으니까요. 제 성씨도 염두에 두기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방씨도 충분히 예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으니 그대로 하기로 했었어요. 역시나 시아버지께서는 입에 거품을 물며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제게 리모컨을 던지셨습니다. 무슨 야구 선수처럼 온 힘을 다해 던지시는데 머리를 향해 달려든 리모컨이 반사적으로 치켜든 손등에 부딪혔죠. 묵직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폭력을 행사하신 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앞으로 이 집에 며느리 없는 셈 치세요. 저도 아버님 없는 셈 칠 테니까요. 제 아이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다시는 아버님을 뵐 생각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하면 모를까 애초에 아버님이 그럴 뿐도 아니라서 딱 선을 그었죠. 남편에게도 행여 아이 보여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고요. 배불러 욱신거리는 손등을 부여잡고 있는 임산부인 제게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효자여도 자기도 이름으로 오랜 고통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있어선 아버님 편을 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친정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분개하셨어요. 진짜 어디 노망난 거 아니니? 춘내라니. 해도 너무하잖아. 이제 옥분이로 19년을 살았던 내 기분을 좀 알겠어?
그거야. 네 할아버지가 워낙 그러시니. 아휴, 왜들 그러는지 몰라. 애들 이름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지간하면 동년배 사람이고 그 마음이야 모르는 거 아니니 이해해보겠는데 너가 그렇게 이름으로 고통받아 살았으니 엄마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게다가 춘내? 어휴, 어떻게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춘내야? 엄마 어렸을 때 할머니 친구 이름이 춘내였어. 여튼 전쟁이야. 절대 이 전쟁에서 합의 휴전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시아버지에게 져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저는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만 연락드렸어요. 어차피 어머니께 연락드리면 아버님도 알게 되실 테지만 아이가 태어났단 소리 들으면 생각이 좀 바뀔까도 싶었죠. 굽히진 않더라도 아쉬운 소리라도 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후 저희가 받아서 골라온 이름으로 출생신고도 마쳤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마치면 기념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떼오라고 했잖아. 요즘엔 말 안 해도 해주신다던데. 아, 맞다. 깜빡했어. 가니까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그걸 까먹어. 보고 싶었는데. 언제든 가서 뗄 수 있는 건데 뭐. 내가 시간 내서 떼올게. 우리 예서 면회 시간인가? 그때 어물쩍 넘어가는 남편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음부 절개와 자궁 수축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깊은 의미를 부여할 정신도 없었어요. 겨우 정신 차리고 면회 시간 맞춰 애 만나고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가는 때였죠. 조리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곳 산후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마사지를 해주시던 분이 문득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 이름을 되게 특이하게 지으셨던데 이유가 있으세요? 애 이름이요? 아니요. 저는 가급적 평범하게 짓는다고 지었는데 특이하던가요? 아빠 성이 특이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 요즘 엄마들 이름 빤하게 짓는데 오히려 독특하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평범하게 짓는다고 한 건데도 방씨라 그렇게 느껴지나 괜히 더 쉬운 이름으로 할 걸 그랬나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뒤이어 하시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춘내라는 이름이 요즘 애들 같지 않아서 그냥 물어본 거니까 개념치 마세요, 산모님. 네? 춘내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 예서예요. 박예서. 저는 춘내라고 들어서. 순간 눈앞이 새까매지는데 순식간에 온몸에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전몸살로 고통스러웠던 간밤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어질 정도였어요. 불이 나게 마사지실을 나와 데스크를 찾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조무사들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만 그중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확인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름이 박예서가 아니라 방춘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아이 맞는데 출생신고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아이 엄마한테 이름만 좀 비밀로 해달라고 직접 이야기하시겠다고 하셔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뒤늦게 핸드폰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 딸이 방춘래로 신고되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고 그때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고요. 당장 남편을 불러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남편은 올게 왔다는 얼굴로 소파에서 뒷머리만 박박 문대더라고요. 아이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가 출래로 안 지으면
재산 상속도 없을 거라고 했단 말이야. 뭐?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깟 돈 몇 푼 받겠다고 애 이름을 아버님 뜻대로 하게 뒀단 말이야? 돈 몇 푼이라니. 우리 매달 원리금만 해도 얼마고 당신도 다시 복귀할 때까지 빠듯하잖아. 장모님이 애 봐주시면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애 봐드리는 돈도 드려야 하고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돈인데. 그런 각오도 안 하고 애 갖자고 했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며. 당신만 믿으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진 못했지. 그때 아빠가 이름만 그렇게 지으면 바로 돈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안 넘어가? 당장 가족관계 증명서만 가져오면 바로 돈 주시겠다는데 그렇게 화내지 말고 이름이야 개명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열을 내? 나중에 바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돈 받았다는 거야? 일단 2천만 원 받았고 후에 차근차근 재산 정리해서 주시기로 했어. 그리고 너 아들 낳으면 더 빨리 주신다고 했고. 뭐 2천?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그건 그냥 집에 가면 말하려고 했지. 이 조리원 비용도 우리 아빠가 낸 건 알고 있지? 내가 그 돈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할 때도 당신 입 싹 닫고는 앞으로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말뿐이었잖아. 근데 아버님한테 이미 2천을 받았다고? 그것도 애 이름을 담보로? 당장 바꿔와. 당장 예서로 바꿔오라고. 저는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자기가 겪었던 기분은 아이가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문제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며 강경하게 나왔던 남편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철석같이 제 편을 드는 척을 해놓고 뒤에선 그렇게 뒤통수를 친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는 제게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지영아, 무작정 화낼 일만도 아니야. 아직 자기 이름이 신데렐라인지 출레인지 구분도 못하는 애야. 일단 그대로 두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름 바꾸면 되잖아. 아버님 지금 58이야. 당신 아버지가 무슨 98인 줄 알아? 언제 가실 줄 알고 아버님 비위 맞춰서 애 이름을 지어? 그리고 지금 자식이 할 소리니 그게? 당신이 그러고도 예서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게 아니라. 당장 정정해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저는 그때 정말로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출생신고를 두고 아내와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애 이름을 정할 수가 있나요? 이건 신뢰의 문제였고 미래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돈 때문에 애 미래를 결정했으니 아빠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조리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친정엄마 찬스로 조리원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퇴원하던 날 집으로 시어머님과 시고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원래는 100일 이전에는 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라니 한달음에 달려오신 것이죠. 어머님께서는 손이 시누이인 고모님과 사이가 무척 좋으셔서 친구처럼 지내세요. 멀리 사셔서 결혼 후 한 번만 뵌 분인데 때마침 함께 계시다고 해서 집으로 모신 것이죠. 그래서 한자리에 저희 엄마, 저 그리고 시어머니와 고모님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고모님께서 혼잣말하듯 그러시는 겁니다. 춘내. 가만, 그 여자 이름인가? 그 여자라니? 누군데? 고모님은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스러워하며 저희 눈치를 살폈죠. 그러다 어렵게 꺼내신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나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 춘내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오춘내였던 것 같은데 완식이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었어. 근데 그게 완식이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 서울 깍쟁이 마냥 얼굴도 희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남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안달이 났었지. 여자애들은 또 여자애들대로 질투하고 난리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 이름이 아마 춘내였지 싶어. 아니, 그럼 지금 손이한테 자기 첫사랑 이름이라도 붙였다 이거야? 나도 그게 좀 이상해. 남자 중에 첫사랑 하나 없는 남자가 어딨어? 그리고 완식이한테 첫사랑 가슴에 품고 사는 수뇌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거야.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 여자 이름이 춘내였던 건 확실한데 그 여자 이름을 왜 붙였나 난 도통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람 이해 안 되는 게 뭐 한두 개야? 얼마나 가슴에 사무친 첫사랑이면 그 이름을 간직했다 자기 손녀한테 붙일 생각을 해? 애 엄마가 그렇게 싫다는데. 하여간 구영이 걔도 걔다. 지 아버지 나쁜 것만 쏙 닮았지. 평소 시어머니답게 잔뜩 인상을 찌푸리시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여러모로 충격이 컸을 거예요. 아들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 저희 엄마 앞에서 민망했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애를 키운다고 키웠는데 아무래도 내가 많이 부족했지 싶어요. 제가 지영이도 사부인도 볼낯이 없습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면 부모가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유, 사부인 속도 말이 아닐 텐데요. 아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이혼하려거든 해라. 나도 도저히 그런 놈이랑 같이 살아달라고 말은 못하겠어. 어떻게 된 게 애 아빠가 됐으면 철이 들어야지. 멀어도 한참 멀었지. 한참 멀었어. 나도 민망하고 미안해 죽겠어. 나는 구영이가 옳게 닮은 줄만 알았지 그렇게 지 아빠 못난 구석을 닮을 줄 누가 알았어. 이름은 가서 바꿔. 요즘 개명 어려운 것도 아니라더라. 아마 판사도 보고 어이쿠야 하고 바로 바꿔줄걸? 시아버지께서 자기 첫사랑 이름을 제 딸에게 주려고 했다는 사실은 제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애틋한 이름이면 아가씨 이름으로 짓지 아가씨 이름은 태연이라고 지어놓고 제 딸한테 춘내라니요. 그 길로 어머님과 고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이튿날 어머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함께 가지고요. 어머님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안 하던 짓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과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집을 나오신 겁니다. 미안해, 지영아. 당분간은 여기서 좀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오시라고 한 거잖아요. 아버님이랑 많이 싸우셨어요? 싸우기는 나 혼자 꽥 내지르고 나왔지. 평생에 여기 가슴에 꽉 막혔던 게 반은 나온 것 같아. 아주 그동안 쌓였던 말 다 하고 왔거든. 그래서요? 아버님은 뭘 하셔요? 뭐라고 하긴 노망났냐 미쳤냐 그러고 아무 말도 못하지. 그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 대꾸를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아니 그 사람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잘하셨어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사세요. 나한테 하는 건 100번 1000번도 살아. 내 가슴에 흉이야. 굳은 살 100이면 그만이다. 근데 너나 예서한테 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지 싶었어. 내가 그렇게 참고만 살아 구영이도 저러고 자라나 싶어서 너한테도 예서한테도 너무 미안해. 어머님은 충분히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당분간은 걱정하지 말고 저희 엄마랑 같이 지내세요. 육아를 돕기 위해 저희 집에 머물게 된 엄마와 시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온 시어머니께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집에 와 있는 어머님을 보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 집에 있는 여자 셋이 전부 남편을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걸요. 개명 신청했어? 아이, 엄마까지 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해결한다니까. 아, 그걸 아직도 안 했어? 너 진짜 이혼해야 정신 차릴 거야? 당장 개명하고 지영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야.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 이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지금 애 키우는 데 있어서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라고. 그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 누가 살겠다고 하겠어, 응? 내가 정말 사부인 앞에서 창피해 죽겠다. 내가 널 잘못 키웠지. 이게 다 내 업이야, 업! 순간 화가 북받친 어머님께서는 남편을 향해 마구 쏘아붙이다 왈칵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 모습에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아버님께 구박 아닌 구박을 받고 사시면서도 자식 앞에선 절대로 눈물 보이신 적이 없던 분입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서 사흘을 보낸 어느 주말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잠이 든 아기가 깰 정도로 느닷없는 벼락 같은 소리였죠. 무슨 난리인가 싶어 나가보니 세상에 다름 아닌 시아버지셨습니다. 이웃의 민폐가 될까 싶어 문을 열어드렸더니 씩씩거리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여편네 어딨어? 아, 어딨어? 이게 대체 무슨 행패예요? 뭐 행패? 행패? 지금 하늘 같은 가장한테 행패라고 했어? 어이구, 하늘이 발바닥에 달렸나? 하늘 같은 가장은 무슨? 뭐야?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그래요. 나 미쳤어요. 내가 지금 안 미치게 생겼어요? 어쩜 그렇게 음흉하게 아들이랑 짜고서 그런 끔찍한 짓을 하냐고요. 여기 사부인도 계시는데 창피한 줄을 알아요.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한테 첫사랑 이름을 붙여요? 아, 첫사랑은 누가 첫사랑이라고 그래?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와서 생사람을 잡냐고? 고모가 그러대요. 오춘애라는 사람이 당신 첫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절절하고 못 잊을 사랑이면 그 여자나 붙들고 살지. 왜 죄 없는 나를 붙들고 평생을 그냥 아주 평생을 가슴에 못질만 하고. 아휴. 아이고 참나. 첫사랑은 무슨 첫사랑. 아, 제 아들 가지라고 지은 이름인데. 당신 첫사랑 이름이 애들 아들 갖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님은 시뻘개진 얼굴로 변명이라고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 심지어 남편까지도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오출래, 걔네 아버지가 누나만 7인 집의 막둥이였어. 아, 그 집에 딸이 6이 태어나도록 아들이 들어서질 않으니까 도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7번째 딸한테 자기가 정해준 이름을 지어주면 그 다음 자식은 100% 아들로 태어난다고 했다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 쥐집 애들만 줄줄이 나왔으니 그 집 아버지도 그 이름을 지어준 거지. 아, 근데 그 애가 2돌 만에 결핵에 죽고 나니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진짜 아들이 들어섰다는 거지. 어디 그뿐이야. 그 도사 말 듣고 아들 며느리가 첫째로 딸을 낳으니 출래라고 단명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지. 그래야 아들이 태어나니까.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빨리 태어나라고 첫째한테 단명하는 이름 지어줬다 이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쩜 그런. 아이, 그게 아니라 나는. 조용히 해. 노망은 당신이 낫지. 세상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어떻게 그런 이유로 애 이름을 지어? 아주 끔찍해. 아주 징그럽고 소름 끼친다고. 이 사람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단명한데도 오춘래 지금도 잘만 산다더라. 멀쩡히 잘 살고 아들 얻으면 그만 아니야? 아들. 아들 손주 태어나면 뭐 어쩔 건데. 징그러운 방씨 집안 남자 하나 더 생기는 거지. 당신이나 구영이 저 자식같이 차랄 놈이면 아들 없어도 그만이야. 야, 방구영, 너 설마 알고도 그런 거야? 알고도 네 새끼한테 그런 이름을 붙였어? 나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랬잖아. 장수하고 북이 영화할 이름이라고. 나는 아버지가 재산 상속 빨리 해준대서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내가 알고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빨리 아들 손주 얻고 싶은 마음에 그런 짓을 했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춘례라는 이름이 단명하는 이름도 아니었어요. 그 도사가 사주팔자에 맞게 단명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데 그 첫사랑이라던 동네 여자분은 자기 사주에 맞는 안 좋은 이름이 그 이름이었던 것뿐이죠. 그 도사는 찾을 길이 없고 그 이름 갖고 둘째는 아들이 태어난 것 맞으니 그냥 무작정 그 이름을 지어주면 얼른 둘째가 들어서겠거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신이라지만 어쨌든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했죠. 다시 바꿀게. 당장 내일 가서 개명 신청할게. 이 개명 신청은 무슨? 방구형, 너 그럼 그 2천만 원 당장 내놔. 이거 약속이 다르잖아.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지금 나한테 당장 돈 달라는 말이 나와? 지영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나중에 나한테 고맙단 이야기나 하겠지. 네 엄마나 지영이 저거야 뭉충하니까 집안에 아들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 줄도 모르고 저러는 거 아니야? 참 든든하겠소. 저 등신 같은 아들도 아들이라고. 왜요? 두니까 아주 든든해 죽겠어요? 그럼 데리고 가서 살아요. 난 도저히 지영이한테 구영이 쟤 데리고 살라고 못하겠으니까. 내가 왜 아빠랑 살아요? 돈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기다려요. 돈을 그새 어디다 썼는데 대출을 받아? 그게... 조리원비도 못 낼 만큼 빠듯하게 살아야 한다더니 그 돈을 어디에 썼길래 대출을 받았냐고. 너무 비상식적인 분이시라 아버님 말씀에는 기가 찼지 화가 나진 않았는데 남편한테는 분노가 일더라고요. 조리원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큰 돈을 잃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저와 어머님 그리고 엄마까지 나서서 다그치자 남편은 죄인처럼 그 돈을 코인에 투자했다더라고요. 지인이 그 코인으로 4억을 벌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요.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애 낳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 있다더라고요. 다행히 실려간 병원 검진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변호사 좀 알아봐줘. 구영이랑 당장 이혼해야겠어. 엄마는 걱정 말라고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주겠다고 했죠.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합의 이혼이 아니면 소송을 해서라도 기필코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한창 소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오셔서 부탁을 하시더군요. 아가, 나 좀 도와다오. 너도 힘든 거 아는데 지금 내가 너 아니면 도와달라고 할 곳이 없어서 그래. 무슨 일이신데요? 구영 아빠랑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을 안 해준다. 나도 너가 하는 그 소송이라는 거 할 수 있어? 그럼요. 할 수 있죠, 어머니. 정말 이혼하시게요? 해야지.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뒤로 아주 숨이 막혀 못 살겠어.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혼하면 내가 못해도 반은 받을 수 있다더라. 돈은 내가 구영 아빠한테 돈 받아서 주마.
그러니 제발 도와다오. 어쩌면 어머님은 저보다도 이혼이 절실하셨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도와달라시는데 어떻게 외면하나요? 제가 미운 건 시아버지와 남편이지 어머님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부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와 대뜸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지영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차라리 지극한 효심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라도 해보려고 했을 거야. 근데 코인?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보자고 딸 팔아서 장사하고 싶든?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적어도 가장이면 자기 와이프 밖에 나가 일할 필요 없게 돈도 벌어오고 그래야 하는데 집값은 말도 안 되지. 애 분유값에 기저귀 값. 걷기 시작하면 또 한 걸음이 다 돈이라더라. 그래서 막막해서 그랬어. 막막해서. 내가 언제 너보고 외벌이하랬어? 나도 능력 있어. 나도 밖에서 일하고 싶은 여자야. 분명히 말했지? 육아도 함께, 일도 함께, 살림도 함께라고. 왜 우리가 부부로서 상의했던 일은 죄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고 너 혼자 멋대로 그런 결정을 한 거야? 그럼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니? 그게... 구영이 넌 다른 것 같지? 아버님이랑 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뭐? 아니, 너 똑같아. 정도가 좀 덜할 뿐이지 넌 그냥 21세기 버전 아버님일 뿐이야.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네 한계라고. 그런데 기회를 달라고? 넌 기회를 얻더라도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할 거야. 너한테는 우리 예서가 1순위가 아니잖아. 돌아가. 이혼 번복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매정하게 돌아서는 제 등 뒤에서 남편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때 사랑하던 사람이니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할 순 없잖아요. 시댁 쪽은 양상이 좀 다르긴 했지만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말로는 평소처럼 갖은 협박도 하고 이혼에 혼자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겁도 줬대요. 옛날엔 이혼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더니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깐 전혀 두렵지 않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혼하면 밑바닥 인생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미 밑바닥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 어차피 더 떨어질 곳도 없는데 이혼하면 이제 올라가 살 길만 있을 거 아니야. 처음 어머님을 뵀을 때는 감히 이혼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 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딴 사람이 되셨나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결국 수개월의 소송 끝에 저희도 시부모님도 이혼을 하게 되었죠. 주변엔 손녀 이름 하나로 부자가 둘 다 이혼남이 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대요. 저는 아이 이름을 재성을 딴 윤예서로 변경하고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시아버지로부터 재산 절반을 분할받았고요. 17평 소형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신 후 근처 식당 주방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힘들진 않으세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아니, 나 요즘 살만 난다. 그냥 숨 쉬는 공기가 달라. 왜 이런 세상을 못 살아봤나 싶어. 나 이번에 월급 260만 원이나 받았어. 이건 너 써라. 예서한테 드는 돈도 많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일하는데요.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예서한테 주는 거지. 나는 예전부터 이게 제일 부러웠어. 조카들한테 용돈 하나 줘본 적이 없거든.
뭐든 숫자로 된 건 다 구영아빠 허락이 필요해서. 이건 할머니가 우리 손녀한테 주는 첫 번째 용돈이라고 치자. 어머님께서는 제발 받아달라며 두툼한 봉투를 주셨어요. 그 봉투 안에는 무려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있었죠. 한 달 내 주방에서 일해 번 돈 중 대부분은 저에게 주신 겁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결국 받아야 했어요. 2배로 돌려드리겠다 결심하면서요. 그때 어머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구영이는 아직도 연락 와? 애 핑계대고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해요. 괜히 마음 약해지지 마. 떨어졌던 부부가 다시 붙기도 한다지만 괜히 어설픈 예정에 끌려 후회하지 말라고.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나는 지영이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행복 네가 만들어준 거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물은 사람 아니니까. 물론 아이 아빠니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마음이 약해진다면 구영 씨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예서 때문에 약해지겠죠. 그래도 어설픈 마음으로 재결합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지를 둔 건 연애 때 남편이 생각나서일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면 제대로 이해하고 노력해주는 그 모습이요. 아직 제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걸 보면 그 사람에게 아직 충분한 반성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일 겁니다. 주변에서도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으니 용서하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며 새 사람 만나 재혼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현재로선 재결합도 재혼도 전혀 생각 없지만요. 전 그저 제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것, 일단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로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후회 없는 선택이었길 바라며 주어진 현실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요.